자, 여러분 계속해서 두 번째 예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보면 첫 번째 예제와 유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의 도면을 보면 가로의 크기는 60, 그리고 세로의 크기는 40, 그리고 높이가 4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투상도를 봤을 때 가로의 크기 60, 세로의 크기 40, 그리고 전체적인 높이가 40인 걸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각형을 그린 후 밀기 끌기를 이용해서 높이를 40만큼 올려서 가로 60, 세로 40, 높이 40인 육면체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자,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대각선 방향으로 적당한 크기를 먼저 만든 후 60, 4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사각형을 완성한 후 범위 확대 축소 버튼을 클릭해서 이와 같이 화면에 가득 차게 보여준 다음 손바닥 툴과 궤도 기능을 적절히 활용해서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다음 밀기 끌기 기능을 이용해서 높이를 40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줄자를 이용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지점을 먼저 지정한 후 끝점에 갖다 대면 이와 같이 치수가 나와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형태를 보면 아까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까는 정면을 먼저 작업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먼저 측면에서, 즉 우측면을 보고 이 형태를 먼저 만들어 준 다음 정면의 전체 모양을 조금씩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측면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먼저 잘라주면 됩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20, 그리고 이렇게 20만큼 먼저 잘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줄자 기능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가상선, 즉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20만큼 떨어진 곳에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 주고,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당히 이동한 다음 동일한 방법으로 20만큼 떨어진 곳에 이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개의 가이드라인이 각각 20만큼 떨어진 곳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고, 이번에는 지우개 기능을 이용해서 두 개의 점선을 제거합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밀기 끌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줄 텐데, 자, 이번에는 밀기 끌기의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기 끌기 기능을 누르고 이 부분을 이 끝까지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에서는 적당히 민 다음 수치를 입력했는데 이번엔 수치를 입력하지 않고 면의 끝까지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면을 잡고 이렇게 계속해서 면의 끝까지 이동한 다음 멈추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끝부분에서 밀리면서 이 부분의 면이 삭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형태가 완성이 되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음과 같이 완성을 해주고, 이제 가운데 부분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을 경우 보면
자, 앞에서 그리게 되면 윗부분과 아랫부분, 즉 굴곡진 부분에다가 두 개의 사각형을 하나씩 각각 그려야 하기 때문에 평면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와 같이 이동한 다음 뒷면 부분에 이렇게 사각형의 모양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의 크기를 보면 폭은 20이고 세로의 길이는 30입니다. 자, 우측면도에 보면 각각의 치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0인 걸 도면을 보면서 파악을 한 다음, 자,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3개의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와 같이 20만큼 떨어진 곳에 하나를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20만큼 떨어진 곳에 하나를 더 그려줍니다. 다시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10만큼 떨어진 곳에 이렇게 선을 그려서 이렇게 3개의 가이드라인을 그린 다음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대각선 방향으로 2개의 교차점을 지정해서 이 뒷부분에, 즉 평면에 사각형을 그린 다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완성을 해줍니다. 자, 이제 지우개를 이용해서 3개의 가이드라인을 삭제를 하고, 자, 뒤쪽에 있는 평면을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먼저 이와 같은 전체적인 가운데 부분에 홈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윗부분과, 즉 이 형태의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의 두께가 다릅니다. 즉 아래는 40, 위에는 2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는 2번에 걸쳐서 밀어줘야 되고 중간에 생기는 면은 삭제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밀기 끌기 버튼을 눌러주고 이 면을 이렇게 한번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밀었을 때 이 부분에서 면이 하나 만들어지고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 지우개 기능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와 같이 삭제를 해서 1차적인 작업을 끝냅니다. 자, 아래쪽에 남아있는 부분은 한 번 더 밀기 끌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주면 아래가 깨끗하게 뚫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했던 작업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앞쪽에서 사각형을 그리려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2개의 사각형을 그려야 되지만 뒤쪽은 평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밀기 끌기 기능을 이용할 때 윗부분과 아랫부분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밀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3개의 선을 그려줍니다. 자, 가장 위에 있는 부분에서 아래까지 10만큼 떨어진 곳에 가이드라인을 그려주고 양쪽 끝에서 각각 10만큼씩 떨어진 곳에 가이드라인을 그려서 총 3개의 라인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줄자 기능을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10만큼 떨어진 곳에 하나를 그리고 다시 양쪽 끝에서 안쪽으로 각각 10만큼 떨어진 곳에 이와 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3개의 가이드라인이 끝났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고 이제 사각형을 이용해서 각각 하나씩 이와 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사각형이 각각 그려졌으면 이제 지우개를 이용해서 가이드라인을 삭제를 하고 이 2개의 면을 각각 밀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스냅을 이용해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의 길이가 20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끝까지 밀거나 또는 20이라는 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끝점과 끝점을 이용하는 스냅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냅을 이용할 때는 먼저 면을 선택을 하고 다음
밀기 끌기 버튼을 누른 다음 자, 끝점을 먼저 지정을 하고 반대쪽에 있는 끝점을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깔끔하게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쪽 부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먼저 면을 선택하고 다시 밀기 끌기 기능을 누른 다음 끝점을 순서대로 이와 같이 클릭해서 이 부분의 모양을 완성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형태가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뷰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숨겨진 모서리, 즉 은선 처리된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점선은 여기 있는 이 모서리를 우측면에서 숨은 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3D 형태에서는 숨은 선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뷰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나타나게 한 툴바 중에서 보면 이와 같이 육면체가 여러 개 있는 아이콘들이 모아져 있는 툴바가 있습니다. 자, 이 툴바의 이름은 스타일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총 7개의 아이콘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아이콘 경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기능은 여기에 있는 이 4개의 기능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4개의 기능은 면과 선을 동시에 보여주는 기능이고 여기에 있는 기능은 선만 그리고 면과 선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이 2개의 기능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의 기능은 음영은 조금씩 다르지만 면과 선이 보여지고 안쪽에 숨겨진 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와이어 프레임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면은 보이지 않고 안쪽에 있는 선이 이렇게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시 한번 자, 면과 선이 보이게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기능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숨은 선, 즉 뒤쪽에 있는 모서리는 이렇게 우리가 점선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뒤쪽에 숨겨진 모서리를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뒤쪽의 형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엑스레이 기능은 면과 선이 보여지긴 하지만 면의 형태를 면의 색상 또는 투명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엑스레이처럼 또는 유리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도면에 있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서 아이콘을 이와 같이 2개의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뒤쪽에 숨겨진 모서리는 점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뷰 기능 중에서 여기에 있는 이 기능들을 이용하게 되면 탑, 프론트, 즉 한쪽 방향에서 보는 수직 평면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면을 나타내는 이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다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태는 투시도 상태이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평행 투영, 즉 투상도 상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면을 보고 유사한 형태로 화면의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보이는 인면선은 그대로 보여지고 특정한 뷰에서 보이지 않는 선은 도면처럼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해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까지 해서 이와 같이 간단한 두 개의 모델링 예제를 통해서 S 모델링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 그리고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매스 모델링을 하는 방법, 그리고 스케치업의 가장 기본적인 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런 기능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